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마트팜 양액 재처리 문제 해결 방안 탐구 및 가정용 키트 제안에 대해 발표할 별무리학교 11학년 박소은, 10학년 정한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일반 자연환경에서의 농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장기간의 우기로 인하여 지속적인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지나친 화학 비료 사용으로 땅의 양분이 사라져 영양분을 갖춘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적정 기술로 스마트팜이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팜은 기후와 토양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체 농사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하면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걸쳐서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란 농사 기술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농장입니다. 산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환경을 적절한 상태로 제어하여 변화시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스마트팜의 특징입니다. 저희 학교는 충남 금산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스마트파밍을 이용하여 새싹 인삼을 재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상추는 새싹 인삼과 달리 많은 물과 양액을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액이 섞인 물을 통에 모아 이용하는데 물이 몇 주간 고여 있어 물속 양액이 부패하게 되고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염된 양액이 작물에 흡수될 경우에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작물은 상품성을 상실하게 되며 또한 그 작물을 먹게 된 인간의 몸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오염된 양액은 재사용이 불가능해 재처리 문제가 큽니다. 농사가 어려운 지역에 양액이 부패되지 않는 스마트팜 키트를 보급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스마트팜 키트를 통해 영양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적인 농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연구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쌈채소를 재배하기에 적절한 온도와 환경은 무엇인가? 둘째, 일반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크기와 가격은 얼마인가? 세 번째, 부패된 양액을 측정할 기준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양액의 부패는 막되 작물에 이로운 미생물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저희의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의 주변에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그 뒤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양액에 부패하는 것의 해결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 이런 키트를 제작했는데요. 이 키트에서 이렇게 쌈채소를 씹어서 이 쌈채소가 자라기 적절한 온도인 15도와 20도 사이에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교할 것은 UV 살균기와 유용 미생물에 대한 것을 비교할 것인데요. UV 살균기는 원래 많은 스마트팜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유용 미생물은 저희가 제시할 해결책입니다. 일단 UV 살균기는 자외선 램프로서 강력한 살균력을 가져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세균들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실험할 때 UV 살균기가 인체에 직접 보면 인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통에 넣어가지고 물을 여기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유용 미생물은 물에 뿌릴 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양액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 더불어 양액에 발효시키는 역할이 있어 작물의 병해충을 예방하고 발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용 미생물은 이 수조 속에 뿌렸습니다. 농구할 때. 네. 그리고 UV 살균기의 장점으로서는 살균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해로운 미생물 이외에 이로운 미생물도 죽일 수 있고 전기세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유용 미생물의 장점은 양액뿐만 아니라 작물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단점은 주기적인 배양과 투여가 필요하고 유용 미생물이 양액의 양분을 먹고 증식하여 덩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 마지막으로 제시한 결론은 환경적, 긍정적 이런 실험을 통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용 미생물의 살포를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유용 미생물을 만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쌀뜨 물과 양액 원액을 서로 섞어 통에 담고 미생물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24시간 동안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 미생물 말고도 이 유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더 나아가 바이오 샌드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오 샌드 필터란 유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여러 동물이나 악취 물질을 제거하는 필터입니다. 흉과 같은 미생물은 외부에 유입되는 환경 오염 물질을 분해 또는 무독화할 수 있는 생태적 특징을 지닙니다. 이 바이오 샌드 필터를 만드는 법은 일단 원통형 통을 준비한 다음 통의 아래에서부터 자갈, 굵은 모래, 고운 모래를 차례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물을 부으면 미생물 막을 통해 정화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한 적용 방안으로서는 일단 토양과 날씨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농사가 어려운 동남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해결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팜을 통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현지의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여 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별무리 학교는 이름이 특이하네. 네. 그런데 그 학교는 뭐 얼굴 보고 뽑나 봐. 근데 이게 저는 적정 기술성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장비가 너무 굉장히 커 보이네. 커 보이고 만들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것 같은데. 동남아에 그 보급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네. 사실 이 키트는 이게 가정용에 배급되는 키트라기보다는 저희가 실험하려면 이런 작물이 많아야 결과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좀 크게 설계를 하였고요. 실제로 배급할 때는 굳이 이런 파이프가 아니어도 그냥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호스 정도만 하면은 한 단짜리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용 보급 키트로는. 그래서 사실 이거 제작하는데 10만 원 가량이 들었는데 가정용 보급 키트를 제작비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네. 그게 될까? 왜냐면 가정용은 한 단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달이면 양이 너무 작아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응. 한 가정이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한 칸에 5개를 배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추 5포기나. 네, 상추 5. 근데 저희가 측정했을 때는 상추 4개면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충분히 먹는다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충은 실제로 제작할 때, 재배를 할 때 병충해나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상추가 재배할 때. 병충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네, 사실 이 둘이 다른 데서 자란 애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대로 재배를 해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 여기서 조합해서 온 거예요? 네, 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재배를 했었는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많이 상했고요. 얘는 실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해충은 거의 없어서 잘 자란 편이에요. 잘 자란 것만